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니트편 제1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번 시간이 저희가 하는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사나 채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은 오픈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픈편에는 채널 소개와 방송 계획, 또 강의 커리큘럼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니트 중심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니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편도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니트편도 열심히 수강하시고 또 소재편도 수강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니트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접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니트를 잘 아시는 분께서는 처음 몇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강의가 뻔하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강의를 니트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기초부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니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즉 전문가 수준까지 알아야 될 필요사항을 다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시기보다는 꾸준히 수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니트 강의는 윗편에 티셔츠와 스웨터를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티셔츠는 직물처럼 원단을 소싱해서 다음 공정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수월할 수도 있는데, 니트는 반드시 실부터 시작을 해서 실, 염색 가공, 편직, 또 재단 봉제, 또 가공, 뭐 이런 등등의 그 순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몇 강의를 들어보시고 어렵네 하고 포기하시지 말고 꾸준히 수강을 하시면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언젠가는 벌써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니트편 제1강 시작하겠습니다. 니트편 제1강은 니트의 개념과 발전사, 또 니트의 명칭, 특성, 용도, 니트의 분류,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니트의 개념과 발전사. 네, 이 니트란 무엇인가? 니트란 어휘는 어디서 생겨났냐? 삭소어에 이 크리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삭소어에 이 크리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크리탄 단어의 그 뜻이 손으로 피복을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삭손어라는 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삭손족이 쓰던 언어입니다. 그럼 삭손족은 독일 서북부에 살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삭손족이 기원전 한 5, 6세기경에 영국을 침공을 해서 영국에 가서 일부 민족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삭손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손재주, 손으로 피복을 만다, 이런 개념으로 처음 니트를 영국에서 시작한 그런 어떤 원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현재는 이 니트라는 이 어휘는 이 크리탄이라는 단어, 삭소어의 크리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트라는 용어는, 니트라는 이 단어는 뭐냐? 짜다를 해석을 하면은 니트는 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니트웨어는 짜서 만든 옷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니트는 루프를 형성해서 만들어지는 패브릭의 천의 총칭이다, 총괄해서 불려지는 명칭이 니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 직물은 이렇게 경사와
위사가 경사와 위사가 1대1로 교차해서 짜지는 그런 패브릭이죠. 근데 이건 니트는 이런 루프를 형성해서 짠다. 루프를 형성해서 짠다. 니트는 우분이죠. 그래서 이 니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교해서 직물을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직물은 경위사가 교체해서 짜지는 패브릭이고, 니트는 한 가닥의 실로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형성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니트라는 패브릭이다. 그래서 이 니트라는 단어는 루프를 형성해서 만들어진 패브릭의 총괄해서 부리는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트를 의복 재료로 시작한 기원은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니트를 의복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냐? 근데 지금 현재 알려진 건 없어요.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다만 추측해 본 건데, 니트의 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기원 후 3세기경의 유물 종류에는 양말, 니트로 된 양말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이 니트의 기원은 이 양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니트는 처음 시작이 양말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니트가 실용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냐? 실용화, 우리가 이 삶에서 사용하게 된 그 시기. 16세기에서 영국에서 모자와 양말을 수편 손뜨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 시점이 실용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16세기경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손으로 해서 실용화해서 생활에서 사용하고 했지만은, 이거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니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네. 여기 보면 1589년이에요. 1589년 영국의 윌리엄스 리에 의해 가지고 수동 양말 편기가 발명되면서부터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589년 수동 양말 편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때 합성 섬유가 등장해서 광범위하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또 기계와 전자공업이 발달하면서 고속 편기가 출현하게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수동화를 하는 양말 편기에서 이런 고속 편기가 이 무렵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현했다. 그 다음에 1960년대에 비롯된 전자식 무늬 방식의 실용화, 전자식, 즉 자가드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 자가드 편기가 처음 1960년대에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니트가 눈부실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실용화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니트 중요 발전사로 보면 아까 말씀드릴 때 1589년 수동 양말 편기, 그 다음에 1758년 리브 편기. 이 리브 편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횡편기라고 봅니다. 쇠타를 짜는 이 횡편기, 리브 편기가 발명됐고, 그 다음에 1775년에는 경편기, 트리코트가 발명됐고요. 그 다음에는 1798년에 원형 편기, 지금 우리 다이마로 짜는 서큘러 니트, 그 기가 이제 발명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1855년에 라셀 편기, 경편의 라셀 편기가 발명됐다. 그 다음에 1961년도에 회전식 횡편기가 나왔다. 근데 이 회전식 횡편기는 제가 직장 촌연기에 봤어요. 봤는데 그 이후는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같이 니트는 발전을 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니트를 그럼 언제부터 니트가 시작됐냐? 1780년도 천주교 선교사에 의해서 손뜨개를
이렇게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양말을 수편으로 손뜨게 하는 거를 우리인데 알려줬다. 기술 도입해줬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내 니트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언제부터냐? 1907년도에 국내에서는 평양에 공신양말소라고 설립이 됐어요. 공신양말소라고 처음 설립됐어요. 1907년이라면 우리가 일본하고 한일합방이 1910년이니까 즉 일제시대로 접어들기 한 3년 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3년 전쯤에 평양에 이렇게 양말 공장이 처음 생겼다. 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최소한 이런 정도 알고 또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트의 명칭, 특성,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트 제품들은 다음 명칭으로 사용되어 있다. 예, 아까 니트라는 거는 루프를 형성해서 만드는 패브릭의 총칭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불려지기는 편물, 뭐 쇠타, 저지, 메리아스, 티사스 각종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아이템, 유형에 따라서 불려지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게 다 니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편물이라는 건 지금 핸드메이드, 요즘 핸드메이드는 동대문시장 지하에 가면 핸드메이드 원사도 팔고 또 거기서 배우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그걸 가져가서 가정에서 핸드메이드를 많이들 취미로 하는지 하여튼 많이들 하고 있죠 요즘. 그래서 이 핸드메이드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편물이라는 것이 이런 핸드메이드 개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길거리에 뭐 양장점, 양복점, 편물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다 없어지고 양복점만 간간히 보이는데 그때 당시는 그 편물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뭐 편물점, 양장점, 양복점이 이런 고객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면은 찾아가서 주문을 해서 주문한 대로 맞춤이죠. 예, 이 맞춤을 해서 제공을 해준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해서 편물집이 있어가 편물을 맞춰서 입는 그런 어떤 거를 우리는 그때는 편물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보면은 펀치카드란 기계를 놓고 이런 실을 갖다가 싸서 이제 판매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 그때는 편물을 그렇게 불렀는데 일단 현재는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편물은 핸드메이드다. 스웨터는 그대로 스웨터 우리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니트 하면은 스웨터만 니트다 생각해요. 저지, 다이마루, 메리아스 이런 거는 니트란 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런 메리아스나 티 이런 개념으로 별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죠. 스웨터만 니트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모두가 다 니트에 속한다. 니트라, 총칭이 니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트란 편성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그래서 이 특성은 좋은 특성을 보면은 신축성, 한깁성, 유연성, 드래프성, 방추성, 성형성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축성은 니트 자체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 루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나죠. 예. 폭방향, 기장 방향도 좀 늘어나고 다 늘어나서 신축성인 니트는 직물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착용감이 좋고 탈장착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기성. 왜냐면은 이제 루프에 이러한 이 직물은 이게 이제 촘촘히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이 촘촘히 짜였잖아요. 직물은 이렇게 촘촘히 짜여가지고 이 밀도가 치밀하게 짜여지는데 니트는 이렇게 밀도가 느슨하게 짜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함기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성이나 통기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유연성, 신축성하고 같은 의미지만은 유연하고 촉감이 부드럽고 가볍다. 예. 루프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드레이프성,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예. 직물에 비해서는 이렇게 짜놓은 밑으로 착 이 드랩되는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실루엣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연출할 수 있는 거죠.
드레이프성이 좋다. 그 다음 방추성, 뭐 구겨지지 않는다. 이 루프로 됐으니까 구겨지지 않겠죠. 예. 예, 금방 또 펴지고요. 그래서 방추성이 좋다. 그 다음 성형성이 좋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성형을 만들 수가 있다. 네, 요 얘기는 스웨터에만 해당이 됩니다. 행편에만. 이 서큘러라는 한편 다이마루, 트리사스 같은 거라든지 경편, 뭐 트리코트 이런 쪽은 성형이 기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웨터만 이렇게 성형 편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좋은 특성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의 좋은 특성은 니트는 경제성이 있다. 그럼 경제성은 뭐 대비해서가 아니겠어요? 직물이나 경편에 대해서 위편은 경제성이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생산 준비 기간이 짧고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직물은 이런 경사를 짜기 위해서는 이러한 빔을 설치를 해가지고 빔을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 이 실을 감아가지고 이게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제 그 직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빔을 만드는 과정에 이걸 정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여러 과정이 좀 복잡해요. 있어가지고 이게 한 달 정도 걸려. 근데 이제 이렇게 빔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빔인데 이 빔인데 빔을 만들어가 사용하는 게 직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편에도 있어요. 경편에도 이런 빔을 만들어 가지고 실을 감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경편이 트리코트가 짜져요. 트리코트가 짜지는데 여기는 이 정경하는 과정이 뭐 풀도 먹이고 다시 이 말리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 가지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실만 정경 그냥 감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10일, 일주일 이런 정도 걸려요. 그러나 이와 같이 니트, 위편으로 하는 위편 니트는 즉 서큘러 니트나 일반 그 행편 바로 실이 입고가 되면 이런 콘으로 와인딩만 해가지고 바로 편집기에 넣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바로 편집기에 넣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콘이 들어오면 바로 넣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 위편, 스웨터나 티셔츠는. 그래서 생산 준비 기간이 짧아서 생산성이 좋다. 생산성이 높다. 그게 경제성이죠.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 원사로부터 즉시 제품화하기가 가능하다. 뭐 같은 맥락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시 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지를 풀어서 편사를 풀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요 얘기도 행편에만 스웨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잘못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실은 좀 니트용 실이 굉장히 비싸요. 뭐 1kg에 뭐 20만, 30만 원, 뭐 5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키로당. 그래서 이런 비싼 실은 이렇게 한번 잘못돼 버리면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편사를 풀어서 재사용할 수가 있다. 이 스웨터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풀어서 재사용한다. 풀어서. 이거를 우리는 파사한다 그래. 파사. 풀어서 재사용한다 하는 건 파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사.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경제성이 있다. 물론 돈은 좀 듭니다. 이 비용이. 그래도 비싼 원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편성물의 나쁜 특성은 뭐냐? 마찰성. 마찰에 약하다. 필링이 잘 생긴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직물은 이렇게 촘촘히 짜져서 밀도가 높죠. 직물은 밀도가 높은데 이 편물은 느슨하게 짜서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찰을 하게 되면은 보풀 개바가 일어나죠. 그 개바가 일어나서
이 개바가 뭉쳐서 안 떨어졌을 때 그거를 필이 형성된다 해서 그걸 필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 소재편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필이 뭉쳐 가지고 일부 섬유는 바로 이 탈락을 해요. 그럼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섬유는 뭉쳐 가지고 특히 이제 화학섬유 같은 거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질기게 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필링이 생겼다고 문제가 되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편물은 니트는 마찰성이 있어 가지고 마찰이 약하다. 마찰이 약해서 필링이 잘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런 현상, 커럽 현상, 스냅 현상이 있다. 니트만 가지고 있는 나쁜 특성이죠. 그래서 런 현상은 뭐냐면은 여기에 요런 코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끊어져서 그러면은 이 코와 여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은 이게 줄줄줄줄 풀려 나와요. 그냥 풀려 나와. 연결이 끊어지면은 계속 풀려 나온다. 그래서 이걸 런 현상, 이런 현상이 니트에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럽 현상은 이거는 이제 그 다이마루도 있고 형편 스웨터도 있는데 이게 조직에 따라서 좀 틀려요. 리브지나 양면지는 거의 좀 덜하거나 거의 없어요. 근데 싱글 니트는 이러한 그 커럽 현상이 심하죠. 그래서 그 티셔츠의 저 원단들인데 이게 싱글 니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말리죠. 가장자리가 이렇게 말린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리잖아요. 싱글 니트 이렇게 말리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니트인 경우는 그 편직을 해서 이 앞판 등판 소매를 이렇게 별도로 편직하지 않습니까? 스웨터는. 그러면 그거를 아이롱을 할 때도 이게 잘 펴서 안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다이마루도 마찬가지로 그 재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끝이 말려 가지고 이런 메미지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말리는 현상 때문에 좀 로스가 더 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자리가 휘거의 성질이 있다. 그래 재단 가공이 불편하다. 이 커럽 현상이 있다. 이건 싱글 니트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넥 현상, 원단에서 원사 일부가 끊어져 나온다. 그럼 우리가 스타킹 코 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이제 살짝 스치인데도 그 끝이 그 예민하게 살짝 뜯겨서 나와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스넥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특성도 니트는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나쁜 특성도 있다.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트의 용도. 니트의 용도는 뭐 의류용으로 제일 많이 쓰죠. 의류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데 니트의 특성상 직물하고 다른 점, 경편하고 다른 점, 뭐 이런 건 특성이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니트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런 걸 잘 응용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류용으로 많이 쓰고, 특히 이제 형편 니트는 신축성이 좋죠. 신축성과 또 생편 니트는 성형할 수도 있고 해서 특히 이렇게 의류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외에 네일류 또는 양말, 타이즈 등등의 뭐 기타 또 뭐 장갑이나 뭐 모자 뭐 등등 이러한 데 니트는 사용하기 적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의류 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인테리어로 카펫 만들고 또 매트, 시트 커버, 커튼류 뭐 이런 것도 다 니트로 많이 합니다. 직물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산업용 용도로는 뭐 전기 절연물, 이 전기 케이블 같은 데 들어가는 해적 케이블, 보호막, 또 뭐 인조 피혁이나 기포, 인조 피혁 같은 거, 그다음 자루 뭐 이런 것 산업용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으로도 붕대나 뭐 가운, 뭐 이런 그 시트 뭐 등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겠다. 그래서
니트가 의류용, 의류 외용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니트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니트는 크게 두 가지로 위편과 경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 저는 위편에 이러한 그 행편과 스웨터와 원형 티셔츠 위주로 강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쪽에 이제 경편 쪽은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그래서 니트는 크게 위편과 경편, 위편은 웨트편, 옆이라는 얘기죠. 경편은 왈프, 밑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위편과 경편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그걸 자세히 여기서 보면은, 자, 위편은 행편과 한편이 있다 그래요. 행편과 한편. 말 그대로 행편이라면 옆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위편과 경편이 있는데, 위편은 코가 짜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 짜져요. 옆으로. 가로로 짜져요. 그래서 위편의 평형평기, 스웨터 같은 거는 평형은 이 앞침상, 뒤침상 있지 않습니까? 앞침상에 짜고 뒤침상에 짜고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옆으로 해서 계속 짜내려가요. 옆으로 짭니다. 근데 한편 있죠. 다이마로 짜는 거. 한편은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짜서 이렇게 원단이 만들어지죠. 근데 다 이렇게 평형으로 가로로 짜진다. 가로로. 근데 경편은 세로로 짜진다는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여기서 코가 형성됐으면은 여기 위편에서는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짜지잖아요. 위편은. 근데 경편은 이렇게 짜졌으면은 한 코 내려와서 짜져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일로 와서 여기서 또 코가 짜지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여기 와서 또 코가 짜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짜졌던 코가 옆으로 안 가고, 옆으로 안 가고 한 코스 밑으로 와서 짜지고, 또 한 코스 밑으로 짜지고, 또 한 코스 밑으로 짜지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이메 가이드바로 짰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단을 봤을 때는 코가 다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보여지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실제 짜여지기는 위편은 옆으로 가면서 짜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면서 짜진다. 그렇게 짜지고 틀려요. 그 원리는 위편 같은 경우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평형은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짜는데, 다이말은 둥글게 이제 짜서 가로로 짜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 실이 공급이 되면은 이 바늘이 이게 실을 물고 여기 바늘이, 기계 바늘이 쭉 다 꼽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선이 돌아가면서 짜지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짜지는데, 경편은 이게 그런 구조가 아니고, 가이드바라고 이렇게 가이드바에서 실을 이렇게 다 공급을 해요. 나란히 뭐 엄청나게 막 공급을 하면은 여기 침판이 있어요. 침판이 있어 가지고, 이게 1매 가이드바인데 1매 가이드바에 있고, 그 다음 다시 또 두 번째 가이드바가 또 있어. 두 번째. 그러면은 처음에는 1번이 내려와서 동시에 다 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것이 내려와서 또 동시에 짜져.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서 이쪽 라인에서 짜지고, 요거는 그 다음 한 번은 다음에서 짜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씩 엇갈려서 이렇게 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짜지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다 코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건 똑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짜지는 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 위편으로 짠 거는, 행편이나 한편 위편으로 짠 거는 오를 풀면은 풀려 나와요. 계속 손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경편으로 짠 트리코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원단을 풀려고 해도 안 풀려집니다. 지그자그로 얽혀서 짜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이 포레스텔 등으로 해서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아웃도어용으로 나오는 원단들을 보면은 주로 트리코트용으로 경편으로 짠 것들이 많긴 한데, 또 다이마루로 짜서 나오는 것들도 다이마루 저지로. 근데 그 보면은 구분이 잘 안 가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트리코트인지 또는 저지 이 행편 짠 건지 구분이 안 가. 그래 풀어보면은 이게 풀리면은 저지 다이마루 여기 위편에 한편에 짠 거고, 안 풀리면 경편에서 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편에서 이렇게 행편과 한편을 나누는데, 행편에 의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로 방향으로 짜진다. 가로 방향으로. 또 이 행편에서는 쇠타죠. 앞판, 등판, 소매 등등을 쪽쪽이 짠다. 원단을 짜는 게 아니라 쪽쪽이 짠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똑같이 가로 방향으로는 짜지는데, 행편은 가로 방향으로 일정한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짜는데, 행편은 가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짠다. 그리고 원단이 짜지는 거는 원통형으로 짜진다. 마루형으로 짜진다. 그 가공 시에 개폭에서 한다. 이 뭐냐면은 그 원단이 마루로 이렇게 둥글게 짜지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짜져요. 원단이 이렇게 이제 감아가지고 이제 원단 짜지 이렇게 계속 감는데, 이렇게 둥글게 짜지면은 개폭을 해서 가공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뭐 저런 거 있어요. 그 개폭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리부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개폭 안 하고 그냥 판매하고 그걸 쓰고 있는데, 대부분 개폭해서 나오죠. 그럼 개폭하는 거는 여기 요렇게 이 바늘을 하나 빼요. 요 부분에 바늘 하나 빼버리면은 여기 요렇게 줄이 생겨요. 줄이. 그래서 요 부분 따라 개폭을 해서 가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편과 한편에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트리코트는 트리코트 이거는 경편은 라셀 편계 이루어지는데, 세로 방향으로 짜지다 그랬죠. 가로가 세로 방향으로 짜지고, 또 지그재그형으로 짜진다 그래요. 세로 방향을 짜지되 지그재그형으로 짜져서 잘 안 풀린다. 절대로 안 풀린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경편은, 이게 경편도 복잡합니다. 경편도 뭐 싱글이 있고 따블이 있고 뭐 자가드가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이 가이드바라는 거, 가이드바 경사빔을 올려가지고 그 가이드바에 의해서 경사빔에서 이제 짜지는데, 이게 경편 기계가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폭이 넓게 짜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짜지기 때문에 이 빔을 만들고 하는 어떤 시간은 걸리지만은 굉장히 그 기계가 생산 속도가 빠르고, 또 이렇게 여러 폭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경제성이 나쁘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편과 경편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위편에는 행편과 한편, 그 다음에 이제 경편의 트리코트 라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편은 평평기가 있고, 쇠타 같은 짜는 평평기가 있고, 다이마루 티셔츠 짜는 한평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평평기는 이렇게 나눠요. 단침판 평기, 펀치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 거리에서 편물집이라고 있어가지고 맞춰서 판매를 하고 했다는, 그때 자른 기계가 펀치카드 기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펀치카드 기계가 다 없어지고 샘플실 같은 데 가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침판 평기가 횡평기인데, 이게 우리가 쇠타를 짜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현재는 이걸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단침판 평기 펀치카드랑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단침판으로 돼 있다. 그럼 뭐 또 단침판, 복침판 뭔 얘기나 또 그것도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설명드리면, 평기가 이게 한쪽 침상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침판 평기고, 복침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두 쪽에 양쪽에 있다. 이게 앞, 뒤 이렇게 양쪽에 있다. 이게 복침판이에요. 횡평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횡평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횡평기에 여기 니팅 되는 기계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타를 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평기에 가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짜진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판 등판 소매를 각각 하나씩 이렇게 편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요게 행편이에요. 행편이고, 하여튼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편에는 두 가지로 또 구분됩니다. 원형 편기와 성형 편기가 돼요. 이게 원형 편기는 다이마루 환편기, 저지를 짜는 그 편기죠. 원형 편기는. 근데 또 성형 편기가 또 있어요. 한편에는 양말 짜는 거, 양말 편기. 그다음 힙니스 편기, 힙니스를 짜는 거, 무봉제, 스타킹이나 내외의류 용품 등의 힙니스. 예. 이러한 이 성형을 해서 짜는 기계가 있고, 그냥 저지로 이렇게 이 짜는 기계가 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요 기계가 이제 힙니스로 이제 이런 네이 뭐 이런 거를 무봉제로 그냥 이 짜는 기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항편기 다이마루는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원단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둥글게 짜지는데, 이거를 중간에 하나 침을 빼서 개폭선을 넣고 개폭을 해서 나중에 가공은 펼쳐서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기계로 둥글게 회전하면서 짜는 기계다. 한편기는. 그 다음에 이제 경편은 이 트리코트 편기고, 트리코트 편기는 트리코트로는 이러한 그 벨로아라든지 또는 뭐 이 폴라프리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또 짜고, 뭐 그냥 노멀한 그냥 일반 민자조직도 많이 나오죠. 이런 이것처럼 이렇게 비물 위에다가 이렇게 다 올려놓고 이렇게 편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이 위에 이렇게 다 비물 올려놓고 이렇게 짜는데, 여기 보듯이 이렇게 기계 폭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이 원단을 세 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경편 트리코트 기계다. 그 다음에 이제 경편의 라셀 편기, 이런 레이스 같은 거, 이런 걸 짜는 기계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빔을 올려놓고. 근데 이제 기계 자체는 시스템이 좀 틀리죠. 이것도 사진을 보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경편 트리코트나 라셀은 옛날에 쓰던 구닥다리 기계는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거의 고속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환편기도 거의 고속 편집기로 가고 있고, 단지 횡편 세타 짜는 것만 아직도 옛날 걸 많이 짜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기와 이렇게 해서 이런 레이스 같은 이런 걸 편집하고 있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2책이며 북쿠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니트평 제1강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강의는 니트편 제2강으로 니트의 편성과 제작이한 분류, 또 니트의 게이지한 밀도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더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